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보수 단일화를 언급했었죠.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 그리고 통일한국당의 남재준 후보가 오면 보수 진영은 단일화되는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은 조원진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를 넘겼는데요. 자, 대선 전략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 후보님? 네, 반갑습니다. 조원진입니다. 제가 네. 목이 좀 쉬었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뭐 연일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목이 다 쉬었군요. 예. 자, 각종 여론조사상으로 볼 때 지지율이 대체로 1%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의 최종적인 목표, 조 후보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다른 여론조사 어디 했는 데를 보니까 3%를 넘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열흘 동안에 이 선거 구도가 많이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만난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김진태 의원이 보수 결집을 제안했더니 조원진 후보께서 김 의원의 자유한국당 탈당을 권유했다고 하던데요. 자, 그러면 보수 결집 제안을 거부하는 겁니까? 아니요, 김 의원은 저랑 같이 이제 태극기 집회 보수파들 그 집회에 참석을 했던 사람인데 저는 우선 김 의원이 탈당을 해서 우리 보수파의 새로운 보수파 정당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얘기했고 김 의원은 홍준표 후보를 좀 만나보면 좋지 않느냐 했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구체적인 후보 단일화 안을 제시를 했는데 한국당에서 이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거부를 했고 또 이철우 본부장이 우리 쪽 전략기획 본부장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전화도 한 번 안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당이 오히려 지금 그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거부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문제는 좀 이따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원진 후보 측의 그 변희재 선대위 그 전략기획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변 본부장이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단일화는 없다. 네. 라고 말을 했는데, 자,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적대적인 공생관계다. 이런 주장을 했던데, 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그거는 지금 단일화, 보수 단일화는 이기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변희재 본부장 생각도 아마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홍준표 후보 단일화는 선거 비용 보전을 위한 단일화에 불과하지. 이게 이기는 단일화는 아니지 않느냐.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은 지금 유승민 홍준표 후보가 계속 합쳐도 10% 미만에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수 우파들한테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제3의 인물이 나오면은 보수 우파들은 앵거리 보수들한테 뭉칠 수 있는데 홍준표 후보로 와서 가지고는 보수 전체가 뭉치기가 힘들다. 그런 입장이고요. 네. 만약 그렇게 뭉치지 못하면은 표가 갈라질 수밖에 없고 그거는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는 거다. 이런 아마 논리로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는 뭐 유승민 후보는 아예 제껴놓고 말이죠. 그 조원진 후보와 남재진 후보가 그 손을 잡으면 이것은 이제 보수 후보의 단일화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이렇게 합칠 생각은 없습니까? 이번 선거. 지금 현재 우리는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네. 이 구체적인 방안을 받지 않고 그냥 당신들 돌아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새로운 신생정당이잖아요. 네. 지금 한국당의 적폐라든지 한국당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탈당을 할 건데 그냥 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고요. 지금 이현재 의원이나 뭐 몇몇 사람들이 바른정당에 간 사람 다시 돌아온다 하는데 바른정당은 사실은 이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배신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다시 다 받아들이면은 한국당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탄핵에 대한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탄핵 주도한 사람하고 탄핵 반대한 사람의 싸움인데 이 한국당 어정쩡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보수의 결집표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정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뭐 감옥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이 사태로 지난 6개월간
나라도 혼란스러웠고 많은 실망도 있었던 거 사실 아닙니까? 우리 국민 정서가 지금 조원진 후보가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서 현실과 좀 동떨어진 판단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MBC는 좀 덜했습니다만은 6개월 동안 100% 편파 방송한 거 아닙니까? 오영태 녹취 파일 조사하니까 조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을 그런 식으로 100% 편파 방송하면은 거짓도 전부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론 방송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일주일이라도 공정보도 공정방송을 해봐라. 그럼 그 다음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래서 이 탄핵 문제는 뭔가 업무가 있었고 뭔가 기획된 탄핵이고 이 편파방송 영향이 크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공정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을 언론방송에서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맞지 않다는 얘기죠. 네. 자, 이번에 다른 질문인데요.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그 민주당 경선 끝난 후에 급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부 보수 진영들이 표를 줄 데가 없으니까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기울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는데 조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대선 선거 돌입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하고 3% 차이를 붙을 때 네. 그때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후보는 5월달 들어가기 전에 20% 초반으로 떨어질 거다. 그것은 문재인 후보 찍어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의 보수들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갔는데 네. 이제 선거를 하고 TV 토론을 하고 언론 방송에서 보니까 안철수 후보 뒤에는 박지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수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 다시 보수들 회귀를 하고 있는 거고 일부는 문재인 후보한테 가고 일부는 그냥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조원진 후보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조원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달라지겠다. 그 포부를 좀 구상을 설명해 주시죠. 우선 이번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이 탄핵하고 북핵이거든요. 우선 북핵부터 말씀드리면은 김정은 정권을 제압해가지고 북핵을 제거시킬 수 있는 이 안보관이 철저한 그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곳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원리에 도전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좌파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는 굴복하지 않고 강하게 이 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제재 수호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에 대한 그 판단을 국민들이 해주시고 어떤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우파 정당을 개혁해서 정당다운 우파다운 그런 정당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잘 판단하시면은 그 결과는 저 6번 조원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